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 포착주들의 활약이 엄청났습니다. 200%대 상승한 필지우, 그리고 100% 돌파한 팸지우까지 이렇게 위원님 이름을 딴 종목명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성과를 보면 올해는 아마도 무려 5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을 수상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까지 해봅니다. 오늘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먼저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상치를 밑돌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우려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30년 내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이런 경제 전망에 대한 공포감을 불러오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다우지수는 1.7% 가까이 빠지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 코스피는 목요일 하루 빼고 매일 올랐습니다. 수요일에 2680선을 연고점으로 찍고 어제는 2654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이번 주 목요일에 781선 고점으로 찍고 잠시 쉬어갔는데 어제 다시 외국인의 매수 덕분에 오르면서 774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도 지수 흐름이 좋지만 여전히 내 종목은 왜 힘들까 고민이신 분들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연속 연간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정지우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럼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 정반도가 또 돌아온 것 같아요,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주들의 활약이 눈부셨던 것 같습니다. 예.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자세히 먼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조정받은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AI 반도체 시대 게임 체인저가 뭐죠? 예, 유리기판이다, 뭐 패키징이다, 말들이 많죠. 예. 그런데 이 새롭게 오는 게 뭐죠? 예. 이제 3D 패키징, 유리기판, 하이브리드 본딩, 뭐 엄청 많아요. 이제 간밤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이제 엔비디아 젠슨항이 한국 기업과 액침 냉각 발열 문제를 해결할 기업을 모색하고 있다. GST 시간의 상가 빵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찾는데 그러면 어떤 기업을 찾을까? 핵심적인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을 찾을 거 아니에요. 예. 단순 뭐 협업하려고 뭐 그냥 그런 게 아니고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CST거든요. LS 일렉트릭, LG U+, 카카오, 네이버랑 협력을 한다. 이 기업을 빼고 국내 유일한 기술을 확보했다. 이 기업을 빼고 그러면 다른 기업을 지금 물색을 할까요? 뭐 젠슨항 CEO가 다른 기업 물색할 수도 있겠지만 GST는 지금 상당히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왜? 이 기업은 또 반도체 쪽에 칠러를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심지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삼성전자, TSMC.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GST뿐만이 아니고 이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이번 주 굉장히 강했잖아요. 예. 유리기판 시제품을 선보였어요. 예. 그냥 뭐 장비를 선보인 게 아니고 유리기판 시제품을 선보였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정만 이제 잘 되게 되면 이 유리기판을 공급을 하게 되면 후공정은 또 이제 알아서 뭐 기업들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장 바로 주문할 수도 있다. 삼성 SK가 보고 갔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CNG 하이테크 요주의 종목이에요. 최대 주주가 70억 늘렸기 때문에. 예,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예. 이 기업도 제가 주식 삭스리 시간에 12월 달 설명드렸죠. 1월 달에 설명드렸죠. 예, 그리고 2월 6일 날 제가 설명드렸죠. 예,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예요. 간혹가다 저한테 막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주변의 지인분들이. 뭐 방산업종 지금 사도 될까? 아니면 뭐 이 통신업종 지금 사도 될까? 뭐 반도체 업종 사도 될까? 배터리 업종은 많이 떨어졌는데 사도 될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지금 바닥이 아니면 지금 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회사가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덜 반영됐으면 살 수 있고 예, 후반영 됐으면 못 사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바닥을 찾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닌 말로 미국 증시 떨어졌는데 지금 두려워할 사람이 많이 있겠죠? 왜? 위에서부터 추격 매수하신 분들. 예. 그러면 이제 맨날 샀다 팔았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바닥에서 잡아놓으면 CNG하테크 12,000원대에서 보신 분들이 뭘 겁이 나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 27,000원대에서 대표이사 사신 분들이 뭘 겁이 나요. 예. 떨어지면 본전까지 내려올까요? 27,000원대까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밑에서 못 사신 분들. 예. 하지만 그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엔터주들이 이제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좀 일시적이죠.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예. YG 플러스 같은 게 YG 그룹은 이 베이비 몬스터가 괜찮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당장 아직까지 핫하지는 않네요. 한번 이제 급등은 나왔는데,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 또 이 종목도 제가 설명 좀 드렸어요. 스튜디오 미르도 그리고 나서 한번 쭉 올라가다가 쭉 최근 들어 내려오고 지수 떨어지면서 내려오고 나서 지난주부터 상가 빵 들어갔죠. 그러니까 스튜디오 미르 같은 기업은 대신 좀 신뢰성이 높아요. 예. 죽을 기업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무상증자 5주 했죠. 자사주 매입 30억 했죠. 대표이사 2억 8만 주 장내 매수 들어왔죠. 근데 다른 엔터주들은 예. 뭐 이렇게 장내 매수, 자사주 매입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자기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 자, 어느 다른 주주들한테 사랑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스스로 먼저 사랑을 해야죠. 예, 그러려면 자사주 매입하고 장내 매수하고, 예, 그죠? 무상증자까지 하면 더 좋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GS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실적도 너무 완벽했는데 무상증자하고, 예, 작년 하반기 지수 막 조정받을 때 자사주 매입 120억 하고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고, 세 번째로 이제 화물 반도체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이제 로봇주들이 선별적으로 강한데, 일단 화물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코스텍시스가 지난주 이제 바닥 전하고 올라와요. 이런 기업을 보시라는 거예요. 코스텍시스 이제 바닥 올 때 자사주 매입 또 10억 또 하잖아요. 예. 3자 배중 유중으로 기관 투자가 이제 이 벤처캐피탈 회사에서 들어오잖아요. 8,000원대, 7,000원대에서 20억, 10억, 30억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7억 가까이 또 3자 배중 유중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설 투자를 올해부터 해서 3,000억 증설을 진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작년도에 500억 하고 이 기업 IR 공시 자료에서 나온 건데요. 코스닥시스도 3,000억 증설을 내년도까지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원익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또 메타 얘기 나오면서 또 핫했죠. 라운테크 이런 기업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라운테크 떨어지면 겁나나요? 대표이사 장내 매수하고 친인척 아마 자녀분이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요. 장내 매수하고 자사주 매입 44억 하고 증여 자사주 매입 장내 매수 다 하고 기관들이 막 이자 없이 9,000원대 투자 들어오는데 어떻게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글로벌 이제 기업의 이제 투자 유치와 함께 뭐 이제 공급 협력 이런 부분들 얘기도 나오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그러니까 주식은 바닥을 찾고 그리고 중장기로 볼 거면 중장기로 보고 자기가 겁난다. 자신 없는 사람들은 원래 겁나는 거예요. 겁나면 단기로 이제 대응을 계속 해야죠. 근데 원래 이제 상승장일 때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안 하는 게 좋고 하락장일 때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올해 이제 하락장이 올 거냐? 이제 그거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하락장이 과연 올까요? 금값이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죠. 금 여기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이거 금을 날아갈 때 왜 금을 사요? 출렁거리면 주식을 사야죠. 아직 주식은 바닥권이잖아요. 중장기 한번 차트를 볼까요? 지금 코스닥 코스피 차트가 바닥권인지 아닌지 그거를 볼게요. 코스닥이 아직 꼭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밑에서 200결의평선 회복 지지와 함께 5결의평 회복 안차 돌아가요. 여기서 꼭대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분석을 차트 분석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차트 분석 여기서 터닝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다시 또 금융위기 와서 꺾일 수도 있죠. 그거는 결과론적인 문제고 과정을 중시하는 거야 항상. 맞춘다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시험 볼 때. 맞춰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대학에 합격을 해요. 서울대 합격합니다. 그럼 박수를 쳐줘야 될까요? 그냥 운이 좋아서 찍어서 이렇게 맞췄어요. 과정은 전혀 틀려요. 공식도 틀리고 완전 과정이 뭐 다 틀려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서울대까지 못 갔어요. 과정은 맞았는데 이상하게 운이 나빠서 결과가 틀렸어요. 그러면 역시 그 학생이 나중에 결국엔 과정이 맞기 때문에 대학 가는 목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을 들어가서 거기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한 상태에서 또
대학에 들어가야지만이 거기서 훌륭한 성과가 나오지 그냥 운 좋게 맞춰서 결과가 좋았던 그 학생은 결국에는 인생에 있어서 성공 못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장기 바닥권에서 이제 막 돌아가는 위치예요. 그러면 일단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를 누르면서 아직 꼭대기까지 가려면 멀은 것 같아요. 하반기 이제 세계 국채지수 편입 예정도 돼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이 역시 상반기가 바닥권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6월 달부터 파운드리 풀가동한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역시 이 HBM 같은 경우도 하반기 HBM4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또 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예. SK그룹도 자사주 매입해요. SK스퀘어가 하고 있죠. 예, 그리고 현대차 자사주 매입이 끝났어요. 극도로 저평가돼 있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간밤에 미국이 조정받은 이유가 중요해요. 예. 지금 미국이 경기가 둔화될 것 같아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떴대요. 예. 사람들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인플레가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아직 트럼프 관세 밀어놨는데요. 4월 달로. 근데 우리나라를 관세를 그렇게 때릴 수 있을까요? 조선 절대적인데요. 예. 중국 거 못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의약품 중국 거 쓸까요? 예. 우리 거 쓸 것 같은데요. 예. 중국 거 안 쓸 것 같은데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마이크론 갖고 될까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반도체 가격이 비싸지면 미국의 IT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텐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협박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주변에도 간혹가다 이제 협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예. 그만큼 절대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은 그 협박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TSMC가 넘어갈까요? 예. 우리나라 기업도 아무리 협박을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예. 결국에는 현대차도 기술력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으면 좀 비싸게 또 부른다라고 해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술력을 확보해서 남들이 터치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가 살 길이고 우리도 주식 투자 절대적인 명분과 이유를 토대로 바닥권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걸리면 어떤 트럼프 관세 얘기가 나와도 가지 않을까. 오늘 그런 기업들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듣는 사이에 실시간 채팅창에 칭찬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날마다 님이 위원님 종목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잠시 후에 AS 코너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그리고 젠스 님이 MTN은 역시 공명 정지우야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넘버원과 함께하고 있는 주식 특공대 2부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주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볼게요. 예. 어떤 쪽에 주목을 해볼까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도 좀 뭔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불안할 때가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이제 기본에 충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자. 그러면 성공하는데 자꾸 어려울 때 꼼수를 쓰려고 그래요. 예. 벗어나려고 하고. 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수가 이제 바닥권에 터닝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다음 주 금통위 통화위원회에서 어떻게 할까요? 예. 한결 부담을 덜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지 않을까. 간밤에 미국 국채 금리는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미국 서비스업 지표가 둔화되고 제조업 지표가 둔화되면서 미국의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파월 의장은 제가 항상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제 다음 달 정도 되면 말이 이제 약간 틀려질지 몰라요. 예. 지금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제 인플레만 감소하는 게 보이면 다시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꺼내들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파월보다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무조건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가야 되는데 한우 총재님이 약간 지금 이제까지 좀 위축됐던 부분이 환율이 너무 뛰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환율이 1,43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간밤에도 1,437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 아마 3월 달에는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완화되면 환율이 더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화 강세가 같이 전개될지 몰라요. 달러 약세와 함께. 그래서 좀 우리나라도 이제 1분기부터 완화적 기조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금융감독원장님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1분기부터 완화 통화 정책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역시 부동산도 요즘에 좀 들썩거리죠. 서울 쪽이. 그러면 결국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 추경까지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올해 지금 1분기가 최고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아마 4월 달부터는 오히려 트럼프 이후에 6월 달 같은 경우만 돼도
아마 이제 우리나라 정부랑 조금 더 이제 협상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올해 4분기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는 거 보면 1분기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성공 투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반도 위원답게 믿을 건 반도체다. 1분기가 저가 매수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 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기본에 충실하자.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바닥 싹쓸이 하면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어떤 부분일까요? 예. 대표이사의 매수와 자사주 매입의 콜라보. 예. 펜트론이 그랬죠. 예. 4,000원대. 예.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랬죠. 예. 얼마였죠? 27,000원대. GST가 그랬죠. 예.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도 있어요. 네. 그만큼 이런 기업들이 거의 결국엔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SG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1,700원대에서 그런 패턴이 나타났던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큰 랠리가 나왔죠. 10억 정도 들어오면 좀 더 신뢰성이 높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먼저 보시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대표회사의 10억의 장내 매수가 여기서 들어왔어요. 11월 달에. 그래서 12월 달 여기서 바닥을 찾았네? 12월 달에 강출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두 번째 강출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떠오르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강출해드렸죠. 예. 그런데 바닥을 찾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게 지금 이제 정벨 초기 들어가요, 지금. 말도 안 되게 곤두박질 720선까지 떨어져요. 금융위기가 왔어요, 금융위기. 예. 그러니까 극단적인 가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왔어요. 여기까지 떨어져도 본전이겠는데요. 예. 그죠? 26,000원, 7,000원까지 떨어져도 바닥을 잡으신 분들은 본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막 추격 매수를 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갑자기 지수 때문에 일시적으로 출렁거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단기 매매, 자주 매매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막 추격을 하다가 떨어지면 이제 불안해서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올라가면 이거 놓쳤는데 다시 추격 매수를 합니다. 샀다 팔았다 하다가 근데 나중에 막 지수가 막 날아가요. 운이 좋아서 5만 원, 6만 원 가요. 야, 뭐야. 이거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100% 수익인데 괜히 샀다 팔았다 여기서 하면서 이렇게 안 하려면 바닥에서 잡으시면 돼요. 예. 720원이 주식 싹쓸이 기법이잖아요. 예. 대표이사 장내 매수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720원 부근에 있는데 거기에서 안 삽니까? 예. 안 사요? 예. 사야죠. 예.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바닥을 찾으면 성공할 수 있고 꼭대기를 찾으려고 더 갈 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제 주변에도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했죠. 물어보면 지금 어떤 종목이 바닥입니까? 꼭대기입니까?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종목이 지금이라도 사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갈 것 같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이 바닥입니까?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바닥을 찾으면 성공한다. 그래서 주성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찾아드린 거고요. 지금 이런 기업들은 31,700원대가 자사주 매입 단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에도 만약에 좀 지수가 주초에 좀 반락해서 조정받아서 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 그럼 저가 매수 구간으로 좀 활용할 수가 있겠죠. 31,700원. 대신 저는 그냥 2만 원대 중반대에서 샀으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신경을 써요. 신경이 안 써져요, 저도.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은 단기로 보는 기업은 아니라 그랬죠. 중장기로 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펜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만약에 떨어져요. 예, 겁이 나나요? 예. 아니 4,000원대에서 잡은 거잖아요. 예, 만약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잡았으면 뭐 그냥 아무 신경이 안 써지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트럼프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좀 단기 조정이 나와요. 예. 트럼프가 관세 때린다라고 해서 펜트론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공급을 안 하나요? 트럼프가 펜트론한테 공급하지 마세요.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꼭 필요한데, 예. 트럼프가 못 건들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장비 갖고 있는 기업들은? TSMC도 저는 못 건드릴 것 같아요. 예. 큰일 나려고요. 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망합니다. TSMC를 건드리게 되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망해요. 물론 우리나라라는 삼성전자 대안은 있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삼성이 아직까지는 미흡하죠. 예. 그렇지만 TSMC를 건드리면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바로 뭐 우리나라가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테스트를 거치고 또 이제 성과가 나오고 이제 결과가 나오려면 여러 가지 또 한 3개월, 6개월 정도 파운드리에 적용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절대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들 있잖아요. 대안이 없는 기업들. 주성 세계 최초로 반도체 쪽에 ALD 증착 장비를 이번에 세계 최초로 반도체, 태양광, 디스플레이 다 적용시키는 장비 개발했죠. 앞으로 건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든. 펜트론도 세계 최초로 3D 패키징 검사 장비 개발했죠. 국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소니, 테슬라 쪽에도 얘기가 나오는 기업이고요. 이런 기업을 어떻게 건드려요? 근데 이렇게 중장이 이제 완벽 정배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지금 지수가 좀 밀려도 크게 밀리지를 않아요. 예. 상투 신호가 안 나와요. 대량 거래 대음선이 안 나와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다 입주하죠. 펜트론도 그렇고 주성도 그렇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펜트론도 바닥만 찾으면 됩니다. 지금 바닥을 찾아드렸고요.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고 이제 저스템이 있죠. 펜트론 대표사가 6억 장내 매수. 예. 그리고 자사주 매입 20억. 주성 대표사 10억 장내 매수, 자사주 매입 500억. 여기서 샀죠. 예. 여기서 이제 바닥권에서 저스템 같은 경우가 외바닥 형성되고 쌍바닥, 이제 쓰리바닥.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죠. 이날 장중에. 예. 그때 장중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했던 것 같아요. 장중 상한가 빵 들어갔죠.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빵. 예.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여기서 이제 올선 회복하고 돌아가죠. 이때는 약간 이격이 벌어져 있었어요. 이만큼 이격이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밀집 국면에서 이평선 다 뚫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는 역배열이었죠. 지금 정배열이죠. 그때는 외바닥이었죠. 지금은 쓰리바닥이죠. 예. 저스템 안 보시겠습니까? 예. 대표이사가 10,000원대에서부터 장내면서 10억 했는데요. 예. 자사주 매입을 10억을 또 12,000원대에서 했고요. 기관들은 100억 12투자를 12,000원대에서 또 했어요. 그러니까 10,000원 이하가 바닥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업들이 이번 주 좀 만약에 주 초반에 좀 내려오게 되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에 충실하자. 대표이사 매수단가 자사주 매입. 그래서 역시 주성 27,000원대 기회였고 그래서 펜트론이 7,000원 이하가 기회였었고 저스템 10,000원대입니다. 지금 10,000원대. 9,000원 중후반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주 이제 반락해주면 여기 밑에 10,000원 이하 이제 9,000원대 중반대 정도는 저가 매수 구간이에요. 9,000원 초중반대는. 근데 초반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중반이나 후반쯤 왔다 갔다 할 때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는 거죠. 3년 동안의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 지난주 대표사가 얘기했습니다. 예. 3년 동안의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 전 세계 습도 제어 솔루션 1위 업체죠. 예. 반도체 수율 개선의 핵심 솔루션이다. 예. 태양광,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반도체 다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코세스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도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돌아가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네요. 여기서 하단 추세. 왜? 쌍바닥이네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박스권 상단을 뚫었어요. 여기서 이 고점 뚫고 나서 지금 한 8,000원 중반대 정도 여기가 딱 지지권인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이제 새롭게 떠올라요. 예. 대표사가 지난주까지 10억의 장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7,000원대 부근에서 10억의 장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8,000원대 부근에서 50억의 자사주 매입이 이미 작년 12월 달까지 이뤄졌어요. 예. 예전에 작년도 기억나시죠? 코세스는 사랑이다. 예. 왜 사랑해야 될까요? 왜? 대표이사가 사랑하잖아요. 자기의 회사를. 이제까지 안 사다가 갑자기 10억을 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까지 안 사다가 자사주 매입을 50억을 딱 받아보니까 사잖아요.
그 단가가 8,000원이잖아요. 8,000원. 그런데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쪽이죠. 예, 마이크로 LED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리페어 장비를 개발했다. 세계 최초로. 2차 전지 장비의 신개념 장비를 개발했다. 예, 그리고 반도체는 비메모리, 메모리 다 들어갈 수 있는 후공정 쪽의 패키징 쪽의 장비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독점 공급한다. 예. 이러니 어떻게 안 봐요. 예. 그럼 트럼프가 이 회사에 지금 관세 지금 때릴 거니까 공급하지 말아라. 그럴까요? 해외 쪽에 미국 업체도 2차 전지 장비 공급하지 말고. 예. 예.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트럼프가 터치할 수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한 사람의 뭐 정치인으로 인해서 전 세계 뭐 경제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잠깐의 파열음일 것 같고 결국에는 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주체는 그룹의 CEO들이죠. 예. 그 핵심적인 그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은 그 누구도 터치를 못 하거든요. 과연 그럼 트럼프가 엔비디아를 터치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럼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AI 반도체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 성능 좋은 거. 예. AMD가 있고 뭐 다른 기업들이 있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 거 쓰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또 브로드컴 거도 쓰고 싶을 거고 맞춤형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인플레이션,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인플레가 엄청 뜨지 않았죠. 기대 인플레이션. 예, 앞으로 이제 관세 우려감 때문에 지금 미리 어느 정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금값도 올라가는 거고요. 금값이 꺾일 때가 올 겁니다. 예, 분명히. 예. 금이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가게 되면 이제 경기 이제 회복 기대감이 나올 때 그때 좀 꺾이겠죠. 그러면 아마 예상컨대 3월 달에 미국의 물가 지표 발표될 때 그때 지금 국제유가가 낮거든요. 배럴당 $70. 그러면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달에 비해서 둔화되고 있고 지금 서비스업 지표, 제조업 지표가 둔화되고 있어요. 예. 이제 50 밑으로 지금 내려오려고 그래요. 내려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표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인플레가 팍 튄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경기 둔화되고 인플레 둔화된다라고 하면 다음 달부터 아마 파월 의장의 생각이 약간 달라질지 모릅니다. 트럼프의 생각도 지금 4월 달로 관세 밀어놓은 상태인데 4월 달 넘어서 2분기부터는 협박 많이 했잖아요. 이제 얻어낼 거 얻어내고 협상 마무리 짓겠죠. 결국 적은 중국이니까 중국을 노리는 거지 동맹국들을 노릴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1분기 저가 매수 기회 잘 누리시면서 도전하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부터 시작할게요. 종목은 루닛이고 매수가는 8만 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종가 확인해 보니까 차트 보니까 또 이번 주 화요일에 급락이 나와서 시청자분 손실이 커졌네요. 걱정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의원님? 예, 이분은 네. 지금 우리 주식 싹쓸이 방송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루닛을 다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닛은 제가 싫어하는 기업입니다라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위에 올라갈 때 임원들이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8만 원대 부근, 뭐 7만 원대 이 부분에서 임원들이 막 매도하고 있는데 이 투자자분은 전자공시를 안 보시면서 매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덜썩 8만 원대에서 추격 매수를 하신 거예요. 더 갈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서 4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100% 상승했는데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관심이 없어요. 루닛 같은 경우도 지금 20일선 깨졌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임원들은 팔았는데 덜썩 위에서 추격 매수했으니. 그래서 지금 단기 저항권, 강력한 저항권은 7만 3천 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 59,800원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박스권 이 하단 부분 전저점이 이탈되는 거죠. 그럼 저 같으면 저는 손절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추격 매수를 해서 약간 생각을 잘못해서 추격 매수를 했는데 전저 깨져버린다. 손저가를 지켜야 돼요. 물론 제가 추천드린 건 아니지만 전저점이 깨지면 거기가 라인이 손저가란 말이에요. 그럼 경계했다가 회복될 때 재매수할지언정 최소한 축소 정도는 해줘야죠. 전량 보유하면 안 돼요. 왜 이 기업은 한번 대박이 터진 기업이에요. 바닥에서 이미 저 밑에 바닥권에서부터 시작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트 위치를 봤을 때 바닥권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중간에서 다시 가려가는 위치지.
73,000원, 59,000원 박스권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전저점 이탈 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문자 갈게요. 하나비전이고요. 매수가는 51,400원, 비중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걱정돼요. 분석해 주세요, 위원님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제 관심주는 아니다 보니까 네. 지금 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하나비전이 반도체 쪽에 새롭게 지금 분할을 해서 지금 반도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예, 하나비전이 하나 이쪽이 SK하이닉스 쪽에 공급을 한다. 그 얘기 나오면서 상한가를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하나비전 같은 경우가 51,400원이면 좀 비싸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료가 나오니까 와 SK하이닉스 쪽에 이제 공급하면 제2 한미반도체가 되는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추격 매수를 했죠. 근데 저는 한미반도체가 쉽사리 이 기술력을 이거를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까지 소송전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삼성전자도 이겼고요. 한미반도체가. 소송전은 거의 다 이긴 것 같아요. 진 적이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세종이라는 새롭게 로펌도 이제 선임을 해서 만약에 하나비전이 아직 소송전 결과가 안 나왔어요. 예.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폭락을 하겠죠. 예. 만약에 이기게 되면 또 급등을 할 거고요. 그런데 한미반도체 기술력은 제가 지금 업계에서 보면은 독보적인 인식이 좀 강하고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만 수천억 했고 대표사가 장내 매수만 수백억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보면 저는 차라리 그런 지금 이제 앞으로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생각을 하면 차라리 내려오면 한미반도체가 기회가 아닐까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당장 소송전 때문에 불확실성은 있지만 한미반도체는 뭐 TSMC도 지금 공략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공략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비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SK하이닉스 말고는 없지 않나요? 예. 만약에 여기서 뚫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확실성이 전 더 큰 것 같아요. 반등시는 5만 원대 부근에서는 이제 본전 부근에서는 일단은 뭐 더 만약에 소송전에 이겨서 날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예, 오히려 더 제가 볼 땐. 그렇기 때문에 경계감을 갖고 본전 부근 이상에서 매도 관점. 만약에 여기서 중장기는 4만 원대 이탈되면 21선 깨지는 거기 때문에 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빠르게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대동요. 대동,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620원에 네, 13,620원에 비중은요? 30%. 비중 조금 크시네요. 30%.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투자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시간이 많으면 좀 오래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일단은 대동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주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대동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엮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잠깐 보니까 작년도엔 실적이 적자 전환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대동을 받아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계열사 대동 기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를 본다라고 하면 원래 대동 기어를 보는 거지 대동을 보는 건 아니에요. 대신 대동 기어가 좀 과일권에 있으니까 대동이 또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접근하신 것 같은데 혹시 아니신가요? 예. 대동 기어 혹시 모르시나요? 재건주로다가 그냥 재건주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재건주를 사려고 했으면 대동 기어가 대장주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게 주도주인지 모르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대동 기어도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 수주 얘기는 나오지만 솔직히 우크라이나 재건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솔직히 요즘에 트럼프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상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막 종전을 하려고 하는 건 분명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뭐 누구나 자기 이제 이익을 위해서 하겠지만 너무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데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심이 없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일단 푸틴하고 어떻게 또 협상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우크라이나를 약간 좀 배제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체가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를 배제시킨다 협상에서? 제대로 된 협상이 나올까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전 저점 부근이 11,100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권이에요. 11,300원. 거기 깨지면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고 11,100원. 저항권 저는 15,000원대 올라가면
본전 부분 이상에서는 저는 좀 매도계를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것보다도 결국엔 기본에 충실하자. 너무 테마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AI 산업이 발전되면 반도체가 핵심 수혜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못 건드린다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건드릴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협박을 합니까? 지금 반도체 못 건드려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못 건드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에 좀 빠지면서 손실 구간이 됐는데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격 전략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위원님의 종목들 AS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괜히 정주성이 아니죠. 주성 엔지니어링 볼게요. 최근에 2번이나 타점을 잡아주셨습니다. 12월 9일 최저점에서 추천해서 43% 상승률이었고 또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포착주로 제시하셨는데 이번 주에 바로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살짝 눌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5일선 지켜줬네요. 예, 생각보다 주성은 이 종목은 좀 견조한 종목이에요. 예전부터 지수가 툼에 나올 때도 그렇게 폭락이 나온 적이 별로 잘 없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한 4, 5%, 3, 4% 떨어져도 대부분 한 2, 3일, 3, 4일이면 대부분 또 반등이 또 나오면서 돌아가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1,000억 이상 나오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업체, 제가 알기로는 후공정은 한미반도체, 그리고 전공정은 주성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만큼 대표적인 기업이죠. 자사주 매입이 31,700원대에서 500억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뭐 32,000원까지 밀릴지는 모르겠어요. 단기 지지권은 35,000원대인데 35,000원대 밑으로 내려갈 때는 오히려 저가면서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3만원대 초중반대 이번 주 이제 내려올 때가 대신 만약에 뭐 지수 떨어져도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내려오면 그냥 뭐 강홀딩 전략으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오히려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하시면서 이 기업은 제가 그랬잖아요. 워낙 중장기적으로 좀 굉장히 재료가 크고 좀 자신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기업이다. 제가 27,000원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벌써 43% 올랐잖아요. 아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밑에서 보신 분들은.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35,000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주에 제시하신 FST 볼게요. 이 종목 이번 주 흐름 보면 가격대를 정말 잘 지켜주면서 어제 장중에는 9%대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인가요, 위원님? 예, 제가 지난주 주성하고 FST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설명드렸던 기업인데 지난주 올라왔죠. 예. 그런데 이제 FST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더 중요해질지도 몰라요. 미국 산호세에서 삼성전자가 하이나 EUV에 대한 실제 공정 적용에 대한 성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했거든요. 하이나 EUV에 뭐가 들어가죠? 네. 하이나 EUV, 시엔트 펠리클이 들어가거든요. FS랑 삼성전자랑 공동 개발했거든요. 네. 그런데 드디어 시설 투자가 끝났어요. 시설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이제 종목도 관심주 시간에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또 만나볼 종목인 것 같네요. 그럼 바로 다음 종목 볼게요. 매주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2월 23일에 편입을 했고요. 지난주 84% 상승률이었는데 매도할 생각 전혀 없다고 하시더니 역시나 지금 100% 돌파 임박해 있네요. 예, 이 종목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칩넷 쪽이랑 엮여 있어요. 이제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한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했죠. 칩넷 혼자 개발 못한다. 그래서 삼성전자 독보적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랑 칩넷 기술 개발하고 있는 게 AD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하반기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봐도 다 중장기 바닥권인 것 같아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바닥 대비 8,000원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많이 올라온 것 같잖아요. 예. 근데 대량 거래 대응선이 안 나오죠. 이제 200일선 돌파 지지받고 움직이죠. 아마 많이 빼면 200일선 부근일 텐데 지난번에도 200일선 부근은 지지받고 올라왔으니까 아마 이번 주에도 200일선 저가 매수기만 노리면서 왜냐하면 16,000원대가 대표이사 매수단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월봉 차트가 적산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아마 하반기에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을까. 저는 저 5만 원대까지 생각을 하고 처음에 접근했던 거예요. 갈지 못 갈지는 모르겠지만 박스권 상단이 5만 원대이기 때문에 야 8,000원대에서 잘만 보면 6배 가까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단기는 200일선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여기서 다음 주
조정받고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월 달에 CXL, SKX 제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자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간에서 상한가 같다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신 종목입니다. GST. 이 종목 이번 주 수요일에도 벌써 25% 가까운 상승률 기록을 했는데 와, 위원님 축하드려요, 미리. 예. 다음 주 월요일이 기대가 되네요. 예, 제 입에서 바닥권에서 완벽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 위치에서 그런 수급을 가지고 그런 완벽한 거.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차은우 씨를 어떻게 이깁니까? 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얼굴도 못 이기고 그리고 뭐 똑똑한 것도 못 이길 것 같아요. 너무 젊으셔가지고 아마 뇌도 이렇게 막 활성화가 잘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길 수가 없어요. 키도 크죠. 저는 170밖에 안 되는데 키도 180이 넘어가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데 GST를 어떻게 이깁니까?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GST 15,000원대에서 완벽했잖아요. 저평가돼 있지, 실적 급증하지, 신사업 확대하지, 액침 냉각은 네이버, 카카오, 뭐 LS 일렉트릭, 그리고 뭐 LG 플러스 한다라고 하지, 로봇 사업에도 진출하지,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다 공급하지, 영업이익률 20% 넘어가지, 바닥에서 자사주 매입 들어오지, 무상증자하지, 수급 들어오지, 밀집 국면에 있지, 뭐 이길 게 없잖아요. 그냥 했으면 아마 최소 50% 상승쯤 이제 할 것 같은데 3만 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저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머니투데이의 차은우, 공명 차지우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역시 위원님의 종목들이 더 완벽하니까 앞으로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CNG 하이테크도 볼게요. 이 종목 열흘 만에 무려 47% 시세가 나왔습니다, 위원님. 예, 제가 CNG 하이테크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721선을 뚫어버렸던 때가 이제 2월 6일 날이었어요. 원래 제가 2월 6일 날 포착을 했거든요. 예. 이제 싹쓸이 시간은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급등한 다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상 12,000원대에서부터 본 거예요. 그냥 눈을 거기서 딱 봤으면 눈 감고 한 50% 상승한 거예요. 예. 그때 딱 12,000원대에서. 그때 제가 온라인 장 종목에 방송해드렸거든요. 막판에 CNG 하이테크를 딱 보는데 연구소장이 2억을 매수한 거예요. 야, 이거 뭐 거저 아니야? 최대주가 70억을 산 거예요. 12,500원대. 야, 거저구나. 삼성전자의 대규모 수주했죠? 지금은 저는 이 유리기판 삼성전자 이제 시작이거든요. 강력 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리기판, 희제품, 삼성 SK 쪽에서 보고 갔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강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공개되는 차지우 위원의 종목들 5개 받아볼게요. 위원님, 첫 번째 뭘까요? 코세스는 제가 예전부터 사랑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올해 사랑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세스가 자사주 매입이 50억이 들어왔고 7,000원대, 8,000원대에서 대표사가 10억의 장내 매수세가 7,000원대 부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코세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디램, 낸드 플래시, 시스템 반도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독종 공급하는 기업인데 마이크로 LED 시대가 오죠, 이제. AR 클래스. 마이크로 LED 리페어 장비는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는 미국에 또 수주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이번 주 저가 매수 기회 누리면 과일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단기 숨고르게 하는데 이번 주가 저가 매수 기회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코세스 이번 주에 저가 매수 기회 잘 포착해보세요. 두 번째 종목도 궁금합니다. 바로 알려주실까요? 네, 기본에 충실하자. 그래서 네. 오늘은 대표이사 매수, 자사주 매입이 같이 들어온 기업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스템이죠.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종목 기법 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업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관세 따위는 별로 두렵지 않을 거예요. 예. 앞으로 3년 동안에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마이크론에 수주했습니다. 그럼 과연 트럼프가 이런 관세 때문에 마이크론 쪽을 압박할까요? 너네들 아닌 말로 저스템 이 장비 받지 마 그럴까요? 안 받으면 마이크론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전 세계 1위인데. 그래서 이 저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 중장기 밀집 국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조정치만 저가 매수 기회 또 누리시면 되지 않을까. 9,000원 중반대 부근 그 이하는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저스템 9,000원 중반 이하에서 한번 매수해보자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도 공개할게요. 어떤 걸까요? 나인테크인데요. 나인테크를 원래 제가 다음 주 공개할까 생각도 했는데 이번 주 왠지 금요일 날이 D-Day일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금요일 정도면 과일 종목 지정 예고 판단일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올라오죠. 나인테크는 무슨 기술을 갖고 있죠? 지금 유리기판 장비부터 해서 패널 레벨 패키징,
이제 그쪽에 습식 장비 같은 경우도 다 지금 개발을 끝내놨다. 싱가포르 반도체 기업 그리고 앱솔룩스에 장비를 납품했다. 그런데 차세대 냉각 시스템 같은 경우를 개발했어요. GPU, CPU, HBM은 냉각, 발열 문제를 시켜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올해부터 성과가 나올 것 같다. 반도체 기업들부터 해서 이제 성과가 나올 것 같대요. 그런데 이제 기관들이 20억을 3,180원에 3월 달에 산다라고 공시를 해버려요. 그럼 3월 달에 못 갈까요? 3,000원 이하로 곤두박질 쳐야 될까요? 자신감의 표현이죠. 기관들은 이미 지금 당장 떨어지든 말든 우리는 3월 달에 3월 5일 날 3,180원에 20억을 사겠다고 미리 공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아마 상승세를 노리면서, 그러니까 3월 초반에 상승세를 노리면서 이번 주 저가 매수기만 노리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발열 관련 문제가 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GST도 그래서 날아간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AI 반도체에서 발열 관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성능 따위는 필요 없다. 발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발열 관련주예요.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나인테크였습니다. 발열 문제 해결하는 기술력에 집중을 해주셨네요. 3월 기대하면서 이번 주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종목도 알아볼까요, 위원님? 항상 기술은 이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용화될 때 그리고 시설 투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상업화될 때 그럴 때 날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GST도 그렇고 특히 나인테크 이제 상업화되거든요. 이제 이 개발이 성과로 나온단 말이에요. 코스텍시스도 마찬가지예요. 500억 증설했는데 이제 성과로 나오죠. NXP 쪽에도 공급 계약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이제 올해 3천억도 증설을 해요. 이게 말이 3천억이지? 이런 중소기업에 3천억 증설한다고요? 엄청난 규모예요. 이게 지금 자사주 매입 끝났어요. 이번 주.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텍시스 같은 경우는 또 와이어 본딩을 대체할 수 있는 칩비아 스페이서까지 양산한다. 올해부터 화물 반도체 시대가 오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부터 화물 반도체 양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올해부터 화물 반도체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ALT도 40% 올라갔던 거고 어부 반도체도 50% 가까이 60% 가까이 올라갔던 거고 또 아직 끝나지 않은 거고 이제 오는데 왜 끝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는 기업들을 주포 매집한 기업들을 저가 매수 기회 누리는 거예요. 이번 주가 저가 매수 기회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코스텍시스 어제도 22%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시작일 것 같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들어볼까요, 위원님? 제가 FST를 좀 설명 들어보려고요. 이 FST 같은 경우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했죠. 자사주 매입했죠. 대표이사 장내 매수 단가가 22,000원대죠. 22,500원. 그리고 삼성전자가 27,000원대에서 420억 이제 지분 투자했죠. 2대 주주죠.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해서 날아간 게 뭐가 있죠? 작년도에 제가 YC 설명드리고 4,000원대에서 2만 원까지 날아갔죠. 작년도 피롭텍스 10,000원대 설명드리고 5만 원까지 날아갔죠. 이게 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수백억 들어온 기업이에요. FST 다음 주 산호세에서 삼성전자가 드디어 실제 적용에 대한 하이나 EV 실제 적용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미국 산호세에서 23일부터 27일까지. 이 종목이 끝날까요? 이제부터 시설 투자가 끝났는데요. 삼성전자 지분 투자 들어온 다음에.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EV 펠리클 한 개당 5천만 원에서 1억을 호가한다. 이게 이 TSMC를 이길 신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왔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 될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한가도 한번 계속 노려볼 겁니다. 여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다음 주가 더 기대된다고 하시더니 마지막 종목은 FST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 주식계의 차은우, 차지우, 완벽한 정지우 위원의 공개 방송도 9시에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바닥을 찾는 것 같아요. 바닥을 찾는 자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더 갈 거를 찾는 자 너무 무서울 수도 있다. 왜? 더 가다가 못 가면 와장창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닥을 찾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면 주식 싹쓸이만큼 저는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벽함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GST 같이 이렇게 날아가는 기업이 포착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방송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지우, 필옵틱스가 10,000원대에 매수했는데 5만 원 돌파하면서 200%대 큰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펨지우, 펨트론도 100%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갈 종목 부럽다, 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 꼭 참고하시고 오늘 준비된 공개 방송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